안녕하세요. 국어책 국어학원입니다. 문학 문제 어려워하는 학생들 보면 선생님, 문학은 느낌대로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는 문학은 답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선택지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이러한 질문이 매번 나와요. 우리는 보통 과학이나 철학처럼 논리적으로 설명된 인간과 삶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술도 진리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비록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예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예술은 보이지 않는 관념을 바깥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감정을 리듬으로 표현하면 음악이 되고, 이미지로 표현하면 미술이 되고, 언어로 표현하면 문학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어요. 예술은 공간의 예술과 시간의 예술로 나뉘어요. 조각, 회화, 건축은 공간 예술이죠.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느낌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문학은 시간 예술이에요. 읽는 시간, 흐름, 맥락이 있어야 비로소 작품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문학은 이처럼 시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항상 변화하는 유기체입니다. 음악도 시간에 의존하는 예술이에요. 끝까지 다 들어봐야 올바른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같은 음악도 오늘 내 기분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유기체죠. 문학도 똑같습니다. 어제 읽은 소설과 오늘 읽은 소설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어봐야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시험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신 기간에 분명히 여러 번 읽었던 작품인데, 문제도 많이 풀었던 작품인데 시험장에 가서 갑자기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이 장면 이런 의미였나? 그리고 그 순간 선택지들이 애매하게 되고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원래 최초의 선택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문학의 본질은 시간 속에서 흐르는 유기체인 까닭이죠. 시험에도 그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따라서 문학은 느낌으로 푸는 과목이 아닙니다. 시험에서 문학은 개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기준에 맞춘 해석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작품을 수년간, 수십 년간 연구해온 연구자, 전문가의 관점과 의도에 맞춰 그 내용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기입니다. 보기는 무엇일까요? 출제자의 관점이자 전문가의 해석이죠. 즉, 이 작품은 너네 맘대로 관상하지 말고 이렇게 읽어라 라는 공식 가이드입니다. 문학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은 이걸 정확히 알아요. 작품을 읽고 자기 느낌을 더하는 게 아니라 보기에 맞게 작품을 감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문학 문제 풀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 감상을 배제한다. 둘째는 보기 기준으로 작품을 감상 해석한다. 셋째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선택지를 고른다. 문학은 원래 다르게 읽히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그 다양성을 조금 버려야 해요. 오히려 수학보다 더 고정된 방식으로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문학 문제는 작품을 잘 감상하는 시험이 아니라 출제자가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맞추는 시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보기부터 읽으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기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작품의 의미를 더 넓게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니라 관점이에요. 작품, 보기, 문제, 그리고 선택지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해석을 만들기 위한 단서라고 생각해야 해요. 즉, 우리는 작품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을 연구한 출제자의 시선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문학은 시간에 의존하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만 보고 이건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잘라서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앞 내용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결과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한 줄 한 줄이 아니라 흐름 전체를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읽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출제자의 해석을 따라가고 작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잡히면 문학은 더 이상 느낌의 과목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과목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문제를 통해 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실전풀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